자, 21세기의 새로운 변화에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데, 또 한 가지 특색은 어떤 실제적인 것보다 가상적인 것들이 중요해진 시기라는 것이 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예로는 1960년도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닉슨이라는 사람하고 케네디라는 사람이 이제 둘이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라디오 중계에서는 닉슨이 우세했습니다. 닉슨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냐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통령을 2번이나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치적인 경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이렇게 듣는다든지 아니면 신문으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았을 때는 닉슨이 당연히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케네디는 그때까지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일이라고는 어떤 한 주의 상원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의 상원도 아니고 한 주의 상원이었고, 그런데 이때 1960년도에 처음으로 미국 대선 역사상 처음으로 TV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TV 토론에서 닉슨이 확 우세했다가 그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닉슨은 TV에서 봤을 때 굉장히 사람이 창백하고, 그 다음에 병색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약해 보이고, 말도 떠듬거리고 했는데, 케네디는 구릿빛 건강미에 굉장히 온화하고, 또 젊으면서 자신감이 넘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얘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을 뿐 아니라, 케네디는 최초로 와습이 아닌 대통령입니다. 와습이란 게 뭐냐면 화이트, 앵글로 섹슨, 그다음에 습은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개신교고, 그 다음에 백인이면서 앵글로 섹슨인 사람들이 계속 대통령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케네디에서 최초로 그 개신교가 아닌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케네디는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최초에 됐고 젊은 사람이 된 이유가 TV 토론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능력이 더 우세한 것, 그러니까 그 과거에 생각했을 때 그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때 경력과 이런 경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닉슨이 훨씬 우세했는데, 텔레비에서 보는 어떤 모습이 케네디가 훨씬 우세해갖고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과 어떤 리얼의 어떤 중간 그것의 어떤 구분하는 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그것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그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됐죠. 그래서 1960년에 그러니까 텔레비를 통해서 대선 후보를 봄으로써 그 사람의 모습을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봄으로써 그 대선의 후보를 내가 어디에 투표를 할 건가 정하는 것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좀 바뀐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좋은 대통령이 보통령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최대 라이벌도 뽀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리얼이죠. 근데 뽀로로는 가상입니다. 버추얼입니다. 그래서 그 가상의 보통령이 지금 아버지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뭐냐면 텔레비를 뽀로로를 틀어놓고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아버지랑 놀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그러면 그런 가상적인 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가상적인 게 실제적으로도 지금 의미가 있게 된 것이 지금 뽀로로를 만들어내는 회사인 오콘이라는 회사가 굉장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 우리나라 그 콘텐츠를 세계에 팔아본 그 역사 중에 가장 많은 나라에 그 콘텐츠를 팔았죠. 130개국에 팔았고, 그리고 캐릭터 상품,
뽀로로의 캐릭터 상품이 1년에 거의 8천억 원 정도 벌어들인다고 그리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5조 7천억 정도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추얼한 거죠. 그죠? 뽀로로라는 건 버추얼한 건데 그것이 실제적으로도 어떤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어떤 트렌드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들어내는 그런 리얼한 뭐가 아니고 그런 가상적인 걸 만들어서 그걸로도 굉장한 어떤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라는 것이 계속 파괴되고 있고 어떤 진정성이라는 것들도 사람들이 전부 다 진정성을 바라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이 위장된 진정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지금 그 청바지가 막 떨어진 것들을 입죠. 영어로는 그걸 디스트레스드 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 그 거친 광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청바지라는 것 자체가 원래 광부들이 입는 옷이었죠. 그것이 원래 옷감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 광부들이 지금 야외에서 일을 할 때 그 숙소로 하는 그 천막의 그 천으로 원래 만들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냥 청바지를 팔면 예를 들어서 몇만 원이면 파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거친 광부가 있는 옷처럼 바꿔갖고 팔면은 그것이 30만 원, 40만 원에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진정한 거침이냐? 그건 아닌 거죠. 그죠? 만들어진 거침, 그 거친 그런 특성, 그런 나는 이걸 입음으로써 굉장히 거친 그런 광부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되는데 그거는 진정한 광부라는 일을 하고 막 땀을 흘리는 건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위장해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또 좋은 예가 뭐냐면 스타벅스에서 체게바라를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게바라라는 사람은 일생을 혁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쿠바에 와서 혁명을 했죠. 그래갖고 쿠바 혁명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볼리비아에 가서 또 혁명을 하다가 거기서 전투 중에 사망한 그런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그런 혁명의 그 굉장히 어떤 아이콘인 거죠. 그 아이콘, 즉 뭐냐면 굉장히 어떤 진정성이 있는 그 아이콘을 스타벅스에서 이용한다는 건 굉장히 참 아이러니죠. 스타벅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도시성, 거치지 않고 굉장히 세련된 도시의 이미지인데 그것이 스타벅스에서 그거를 채용해서 자기의 상품을 많이 파는데 이용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뭐냐면 어떤 진정성들이 전부 다 그런 상품화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버추얼한 이미지만 따갖고 와서 상품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해외에 여행을 가봐도 그렇죠. 아니면 관광지에 가봐도 관광지에 실제로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통 음악이라고 그러면서 전통 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통 옷이라든지 이런 걸 판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전통적으로 만드는 제품을 만든다는데 그런 제품들이 보면 알고 보면 관광객용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 도시, 그 지역, 그 마을에서 실제로 옛날에도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을 관광객들이 사용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 갖고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가서 유럽의 어떤 마을에 가고 관광 상품을 사는데 결국은 그 상품은 보면 중국에서 만든 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장된 진정성이고 사람들은 그거를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어떤 제품 자체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품의 그 상징만을 가지는 것, 그 어떤 상징이랄까 그런 리얼리티, 실제로 거기서 만드는 골동품이 아니고 골동품 비슷한 것만 가지면 된다는 그런 위장된 그런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그런 것도 마찬가지. 이중환의 그림, 소를 그린 것들도 지금 그런 걸 복제함으로써 팔므로써 많은 마케터들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중환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아우라가 있는데, 그 이중환은 그거에서 하나의 이익을 보지 못했는데, 왜냐면 그 창의성을 복제해갖고 그런 아우라만 파는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한계 효용 제로 시대가 돼서 그렇습니다. 한계 효용 제로라는 건 뭐냐면, 제품은 이제 10개를 생산했는데 그 다음에 11개째 생산하는데, 그러면 제품을 생산하는데 1개 생산하는데 100원씩 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10개까지 생산하는데 그러면 1000원이 들었겠죠. 그럼 11개째 생산하는데 1100원이 들어야지 되는 건데, 11개째 생산하는데 생산하는 데 있어서 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한계 효용 제로라고 얘기합니다. 음악이 그렇죠. 음악이 멜론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멜론에다가 올라갔을 때 그 멜론 회사에서 음악을 한 사람한테 더 주는 데 있어서 비용이 더 발생하냐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사는 사람한테는 비용이 발생해도 그걸 생산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뭐냐면 진정한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카피가 지금 팔리고 있고,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되면서 그것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고흐의 그림이라고 해도 고흐의 그림 자체를 소장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프린트한 것을 소장하는데, 고흐의 작품을 하나 사는 거는 수십억일지 몰라도 그 프린트를 하나 사는 거는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카피가 굉장히 쉬워지는 시대가 됨으로써 어떤 진짜 제품은 의미가 좀 사라지고 있고 가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떤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리얼리티, 자연은 굉장히 다차원적인 거입니다. 3차원적이기도 하고 4차원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정보를 표현할 때는 많은 것들이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알타미락 동굴 벽화를 그릴 때 그 사람들은 리얼리티를 그리기 위해서 그렸습니다. 언어도 없고 문자도 없는 시기에 그때 자기가 그 들소를 잡는 방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 들소를 정말 리얼하게 그렸죠. 그래서 그렇게 들소를 리얼하게 그리는데 그 들소 자체는 아닌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는 2차원적인 표면에다가 그거를 표현함으로써 실제로 4차원적인 들소의 움직임이 2차원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말과 글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또 1차원으로 바뀝니다. 1차원이라는 건 그냥 한 줄로 쭉 쓸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글이라는 거는 글로 뭘로 표현하면은 그걸 한 줄로 쓸 수밖에 없죠. 그죠? 나는 내 이름은 뭐고, 나는 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체는 4차원적인 존재이지만 나를 표현하는 거는 글로 표현하면 1차원적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이제 그거를 3차원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영화화한다는 거는 1차원으로 표현된 것을 3차원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점점 사람이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이 점점 높아짐으로써 1차원에서 2차원으로 3차원으로 이렇게 높아짐으로써 리얼한 현실을 버추얼한 걸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 근데 가상현실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하고 아티피셜 프레센스라는 건 뭐냐면
가상적으로 존재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테스트하는 것은 1950년에 튜링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제안을 했어요. 이제 저게 인공지능인데 그것이 잘 만들어진 인공지능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건 튜링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앞에 이제 막이 스크린이 가려져 있고 그 뒤에 기계가 있고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랑도 대화를 하고 사람이랑도 대화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게 기계고 어느 게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을 때 인공지능이 완성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지금 점점 개발되고 있고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가상적인 어떤 지능이 실제적인 지능처럼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일본에는 인공지능 아이돌이 있다고 그러죠. 시노자키 아이라는 이 아이돌은 실제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인공지능을 만들어갖고 아주 이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또 노래도 잘 부르는 그런 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돌이 진짜 사람 리얼 아이돌이랑 이제 버추얼 아이돌이 이제 경쟁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버추얼 아이돌에게 지금 당할 수가 없는 게 이 버추얼 아이돌은 24시간 팬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왜냐면 이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24시간 컴퓨터만 틀어놓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리얼하고 버추얼하고 어떤 싸움에서 리얼한 것이 버추얼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도 이세돌이 알파고랑 싸워서 바둑에서 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세돌이 훌륭한 거는 이제 그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긴 최후의 인간. 그래도 이세돌이 지금 4판 지고 1판은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기억될 거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도저히 이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추얼 리얼리티를 형성하고 있는 게 처음에는 이제 인공지능이고 또 하나의 버추얼 리얼리티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기술은 아티피셜 프레센스입니다. 아티피셜 프레센스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위치하는데 가짜로 위치하지만은 진짜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사람의 감각기관을 다 자극을 할 수 있게 가짜로도 자극할 수 있게 그 기술이 발전하면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는 들리는 것도 진짜로 내가 밀림이라고 하는 밀림에 있는 것처럼 들리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이는 것도 전부 다 밀림처럼 보이고 냄새 맡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촉감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물이라든지 동물을 접촉한 것처럼 느끼게 하면은 진짜로 있는 거로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기술이 지금 계속 발전함으로써 이제는 버추얼이 리얼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버추얼이 리얼이 돼 갖고 이 버추얼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추얼이면은 리얼한 것보다 더 우수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진짜 세상에서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물건을 여기다가 떨어뜨리면 물건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버추얼한 세상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물건을 떨어뜨리는데 다시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버추얼한 세계가 됨으로써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게임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컴퓨터 게임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컴퓨터 게임이 개발됐을 때는 실제적인 상황을 되도록이면 더 가깝게 하자는 목표로 컴퓨터 게임이 개발되고 있다가 이제는 새로운 세계라든지 새로운 감각을 그냥 줘버리는 그런 걸 만들어서 실제로는 일어날 수도 없는 거를 더 만들어줌으로써 더 무한한 것들을 무한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필요해서 욕망으로 넘어갔다고 그랬는데 인간이 아무리 욕망을 가져도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가상현실이 이제 현실을 지배하는 거 예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얻으려고 사람을 살인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죠. 언젠가, 그죠? 게임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또 게임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막 주는 것은, 돈은 현실입니다. 돈은 현실인데, 게임 아이템은 버추얼이죠. 그죠? 근데 버추얼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버추얼을 얻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 또 리얼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버추얼이 리얼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지금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버추얼한 것이 또 좋은 것이, 그 버추얼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익스포저 세라피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 노출시킴으로 해서 그거를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공포증이라는 거는 이제 높은 데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건데, 그거를 실제 상황에다 놓으면 그 치료가 안 되는데, 가상의 상황에서 계속 해갖고 뛰어보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벌레 같은 거에 공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벌레를 버추얼리 만들어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접촉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벌레에 대한 공포증이 사라진다고 그러고, 또 운전하는데 공포증이라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는데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버추얼하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런 걸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추얼이 나쁜 게 아닌 거죠. 그죠? 버추얼이 나쁠 수도 있지만, 버추얼은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거고, 버추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중독증을, 알코올 중독증을 치료한다거나 도박 중독증을 중독증도 치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신병인 것들도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 버추얼한 세상이 오는 거는 현실인 거죠. 지금 앞으로 세상은 리얼보다는 버추얼이 더 많이 옵니다. 왜 오냐?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욕망이 무한한데 그 욕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 리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버추얼한 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또 발전한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해갖고 앞으로는 더 버추얼한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